연세대학교가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의 강의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도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로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류 교수는 수업 스타일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류석춘 교수의 연구실 앞입니다. 문 앞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놨는데요. 자세히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과하고 내려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오늘 류 교수의 수업 일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 학내 성평등센터도 이 수업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내용을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스타일의 문제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니며 매춘을 권유했다는 지적은 언어 도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으로서는 솔직히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고 매춘을 해보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스타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조의적인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하죠. 류 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도 교내 곳곳에 붙었습니다. 과연 교수님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셔도 되는 건가?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로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도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총학생회도 류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등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류석춘 교수의 발언은 자칭 새로운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는 뉴라이트 사이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극우 진영이 쏟아내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TV 토론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류석춘 교수도 2006년 한 좌담회에서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2013년엔 또 다른 학자가 자신의 저서에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류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심적이고 제대로 연구한 학자라고 지지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 뉴라이트의 전신은 2004년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출범한 자유주의 연대입니다. 이듬해 이 단체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학계는 물론이고 정계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지난 2006년 뉴라이트의 창립 1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사회관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이들이 위안부에 대해 내놓는 주장은 일본 안에서도 극우 진영이 말하고 있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과거 뉴라이트는 친일 인명사전 제작은 반대했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찬성했습니다. 최근 류석춘 연세대 교수까지 뉴라이트 인사들의 무리한 주장은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니까 매출이 일종이니까. 네,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이 강의 도중 발언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류 교수의 발언이 근거가 있는 발언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책으로도 촉발된 논란인데 일본 극우 세력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논리입니다. 학계나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일본군이 여성들을 모집하고 이동시키고 또 현지에서 위안소 운영 계획을 짜고 관리해왔다는 사실, 즉 일본이 적극적인 위안부의 피해의 가해자라는 근거는 많습니다. 야전 주보 규정이라는 일본 육군의 기록입니다. 군부대에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이 내부 근거 규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주보라는 말은 뭐 PX랑 비슷한 이 군인용 매점을 말하는 건데 이 관련 규정을 바꿔서 위안소 설치 근거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대장으로부터 위안소 개설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면서 기쁘다는 취지로 적은 병사의 기록도 이미 80년대 일본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위안부를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 일본 정부와 군이 직접 개입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상하이 총영사관 문건에는 위안부 모집 주무기관이 중국 내 일본 영사관과 일본군 헌병대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 영사관은 위안부 모집을 맡은 민간업자를 직접 뽑아서 그 편의를 좀 봐주고요. 네. 또 헌병되는 이송 과정을 관리했다는 대목도 나옵니다. 네. 또 군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 위안소도 있었지만 최종 관리 책임은 모두 일본군에 있었습니다. 한 일본 보병부대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둔지에서 고급 선임 부대장이 관리, 경영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군이 직접 계획을 하고 운영을 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러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원해서 간 거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어떤가요? 네,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처음으로 증언했을 때부터 뭐 이런 증언을 억누르기 위해서 매춘부라는 낙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응했다. 이런 가해자 쪽의 잘못된 프레임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연합군이 전장에서 발견한 일본군 위안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해야 할 위안, 이 컴포트 서비스라는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병원 부상병을 방문해서 뭐 붕대를 감아주는 뭐 이 정도의 일로 여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집된 사람이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속아서 모집된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정황은 이 속아서 따라갔다 뭐 이렇게 증언한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미군이 조선인 포로를 신문할 때 이러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질문을 정리한 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당시 미군 역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당시 이로 인해서 조선에서도 저항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안부가 매춘이다라는 주장은 결국에는 돈을 벌러 간 합법적인 성격이다라고 포장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일본군 내부 문건에는요. 공창제가 언급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에서는 합법이었던 공창제도 형식처럼 위안소를 운영했다 뭐 이런 건데 네. 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선 이런 정보는 가려진 채 갖가지 속임수와 폭력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속아서 끌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본은 패전 직전에 이렇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파기한 네. 그런 것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모집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 합법으로 내세우는 이 공창제도 이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는 것도 따져야 합니다. 네. 이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933년에 국제사회가 이 공창제도가 노예제라고 일본의 공창제도가 노예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인권 유린 상황에 노출된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전문가 이야기 좀 긴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군 자체가 사실은 당시 일본 정부가 시행해 왔었던 공창제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위안부 여성들을 장기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죠. 1920년대 말 30년대 그 전부터 계속 노예제도라고 비판을 받고 1933년 보고서에 그러니까 일본의 공창제는 노예제도라고 아예 국제사회에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위안소에서 얼마나 자율권을 박탈당한 상태였는가. 를 갖고서만 성노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좀 잘 기억해둬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양심적인 학자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요?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양심적이다라고 한국당의 차명진 당협위원장이 오늘 주장했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또 튀는 발언을 자주 하는 편이죠. 예, 예전에 세월호 막말 발언 때문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예. 일단 징계는 8월 말에 풀렸습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최근 강의 중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뭐 직접 전하기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차명진 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류석춘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 일본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반일 종족주의 책 내용을 지지하는 강의를 했다면 정말 양심적이고 연구를 제대로 한 학자 맞네라고 올렸습니다. 예. 물론 이 내용은 반일 종족주의에 한정돼 있지만 논란이 된 반일 종족주의도 물론 논란이 되고요. 예. 그런데 학생들에게 했던 발언들을 감안할 때 어떻게 과연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한국당에 물어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차명진 전 의원이 너무 하고 있다라는 한국당 반응도 있었는데요. 예. 예, 실제 그런데 양심적인 학자로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했던 류석춘 교수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른바 그 해볼래요라는 발언은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번 해볼래요? 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였다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목적어를 생략해서 얘기했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는 당시 뒷문장과도 맥락을 보면 잘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